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문숙의 전성기 오늘 첫 강 1강을 오픈하는데요. 가장 좋은 덕담이 뭘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돈 많이 버시라는 거. 원하는 만큼 부자 되시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늘 항상 했던 시간인데도 조금 떨리긴 하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또 먼 길, 기차 타고 먼 길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또 유익한 여러분들께 돈 버는데 부자 되시는데 그런 어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제목은 무조건 가문숙의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법칙이 아니고요. 여기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문숙의 법칙 또는 뭐 감지용의 법칙 이런 식으로 나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나만의 뭔가 법칙이 있을 거예요. 회사를 꾸려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 돌지는 아이들도 나만의 어떤 고집, 그때는 우리가 그걸 법칙이라고 얘기 않고 그냥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든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내가 시작할 때면 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고 나만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저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내내 제가 가문숙의 법칙 1강, 2강, 3강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이름을 넣어서 나만의 법칙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제가 준비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첫 강의로 선택을 했냐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참 나도 모르게 아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과거에 이랬었고 잘 나갔었고 돈도 꽤 있었고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도 이거보다 잘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아니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남편은 지금 골프 치고 띵가띵가 릴릴랄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속을 썩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주식에 왜 발을 들여놨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고요. 진짜 누구 옆에 주식한다는 사람 있으면 뜯어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수익이 나면 어때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그러고 싶으시죠? 제대로 된 주식을 배워서 경제관념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럼 분명히 수익은 난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첫 강의는 나와의 싸움, 나의 마인드 컨트롤 이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우리 오래되신 분들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책에도 있고요. 이제 뭐 아이들이 27, 26살 남자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라 하는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보내고 또 최고의 명문대학을 보내고 이제 유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유복하게 살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도 힘들으셨고 저 또한 결혼해서 지하방에 살면서 창문을 열면 자동차 바퀴가 보이고 또 아시다시피 반지하에 살면서 집에 페인트를 갖다가 노란색 페인트로 밝게 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조금 편하게 예쁘게 해주려고 노란색을 칠했다가 날파리들이 지하에서 노란색을 선호해서 날파리들이 맨 문짝에 앉아서 저희 아이들이 맨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문에 붙은 날파리들을 잡는 게 저희 아이들의 하루의 일과였었어요. 그러면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우유 배달도 한 1년 6개월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제가 오고 싶었던 한국경제TV 와우넷의 베스트 전문가로 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인생에 주어진 운명과의 싸움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명은 개척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살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뭐 많이 성공했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다 이루었다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제 꿈도 많고 저도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아직 50%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숙제를 드리자면요. 오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제가 이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다 하셔서 정말 숙제를 다 하시는 분들께는 나중에 제가 시상도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좀 세우셨으면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적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과 자존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감은숙 대표는 자존감이 세냐 자신감이 세냐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셉니다. 예, 자신감도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만 확실하게 제가 퍼펙트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딱 했으면 제 자존감은 아마 하늘을 찌를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마음대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존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존심이 센가 자존감이 센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은요, 유리 같은 그런 어떤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에 의해서도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자존감을 키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시면서 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원칙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절대적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독수리는요.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는요. 까마귀밖에 없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독수리 등에 탁 올라탄대요. 그럼 독수리는 분명히 이렇게 해치고 날갯짓을 해서라도 까마귀를 그냥 해칠 수 있는데요. 절대 힘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높게 비상을 한대요. 그냥 날아간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높이 날잖아요. 높이 비상을 하게 되면 까마귀는요. 호흡곤란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고 고점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샀다면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갖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들은 힘이 있고 매집 힘이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다면 이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까마귀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상징의 새다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독수리와 까마귀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게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고점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판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하시면서 비싼 가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마인드는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욕심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흔들면 그 흔드는 순간들도 이해하시고 이런 거구나 하고 버티시면서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절대적인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식하시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회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표님, 이거 내가 샀으니까 안 갈 거예요. 내가 팔았으니까 갈 겁니다. 왜? 왜 내가 샀는데 종목이 안 가요? 내가 샀으니까 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팔았으니까 이제는 안 갈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아니요. 우리 방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은 잘 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절대 자기 비하, 부정적인, 왜 이렇게 안 좋아? 시장이 왜 이래요? 우리 방에 VIP 회원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뭐 꼭 끄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부정적인 발언들 별로 내 삶을 통해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보시면 어때요? 와, 부러울 정도로 이 사람은 맨날 저렇게 수익인가? 맨날 수익이고 맨날 상한가 갖고 있고 맨날 막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저 사람은 돈이 얼마일까? 얼마나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천만의 말씀. 그분들도 계좌에 분명히 손실인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보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이 나비포옹이라는 제가 단어를 써놨습니다. 나비포옹, 내 인생의 계좌는 우상향. 제 책에 보시면, 제 책을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다 읽어보신 분들 손.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는 오로지 우상향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목이 제가 내 인생의 인생 그래프는 우상향이고 상승 곡선만 달리고 있다. 제 마인드가 그래요. 내 인생의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될 거고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나만의 원칙, 나만의 법칙. 앞으로 이제 그럼 그 법칙을 뭘로 세워야 되느냐? 그 법칙이 뭐냐? 대표님 법칙 좀 알려주세요. 나도 똑같이 법칙으로 만들게요. 할 수도 있죠. 이제부터 1강부터 8강까지 그 법칙을 풀어나갈 거예요. 기법도 있고 또 매매 기법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도 할 거고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매매 기법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줘야겠다라는 원칙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나비포옹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내 가슴을 안아보세요. 토닥토닥 두드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더 잘할 수 있다. 애썼다. 괜찮다. 토닥토닥 10번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나 스스로를 힘을 주세요. 항상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힘들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입니다. 밤에 혹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토닥토닥 너무 스케줄이 힘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살인적인 스케줄이긴 해요. 그럴 때 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 8시 반에 방송 열면 5시까지 막 풀 방송하고 주식장 방송도 하고 저녁에 무료 방송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지금은 그래도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벌리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진짜 남편은 다른 곳에 지방 출장 가서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아이들 11개월 차이 나는 연년생 아이들 키우면서 반지하 방 또는 이런 작은 방 이런 데서 아이들 키우고 혼자 저녁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술도 잘 못 먹을 때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가끔 혼술이라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난 힘들지?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매달 빚도 갚고 그때는 주식을 어릴 때는 아직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게 지금 2005년 4년 정도부터니까요. 저희 아이가 98년생인데 그럴 때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거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게 바로 이 나비포옹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하고 그때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주식하시다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오늘 손절을 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쓰리다. 여러분들 손절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수익 보고 났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익이든 손절이든 매매 일지 꼭 쓰시면서 저녁에 누우셨을 때 하루를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그럴 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애썼다,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은 얼마를 벌었구나. 주식에 있어서는 또는 오늘은 손절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여러분 계좌가 지금 혹시라도 손실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우연찮게 굉장히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 같은 친구랑 같이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얘기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하면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주식을 이제 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몰라. 그런데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남편한테.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주식을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익 난 금액으로 많이 불렸을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대출까지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걸로 좀 불려봐. 막 이러니까 이걸로 와이프가 또 거기다 막 주말 부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평일에는 막 벌어서 많이 돈도 불리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혼자 곰고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라 그랬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뒤로 물어봤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남편도 이해를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있으실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픈을 해야 된다면 오픈하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주식을 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아끼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식 잘하기 어렵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성공이다. 제가 얼마 전에 경남대학교 강의를 갔었잖아요. 열심히 막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분이 선생님이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얘기해 주신 종목 저거 사가지고 바로 수익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익 안 나면 환불해 줍니까? 뭘 환불해줘? 회원 가입한 사람도 환불을 안 해주는데 그럼 내가 뭘 환불해줘요? 그랬더니 내가 산 거 손실한 것만큼 쌤이 물어줍니까? 뭔 소리?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초보들을 오시면 강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종목, 돈 벌 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로또 가서 줄 서서 여러분 로또를 살려고 그래도 잘 나가는 명당집은 줄을 서야 돼요.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제가 그랬어요. 돈 벌었습니까? 해서 네, 돈 벌었습니다. 저 예전에는 지하 제빵 살았는데 지금은요 이 정도 있고 재력 있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 나오고 있고 세금 얼마씩 내고 있고 성실세무 납세자로서 상위 몇 프로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특별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 지금 이거 사면 수익 날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이거 한번 사봐라 해갖고 딱 샀는데 한 번도 수익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몰라. 그냥 옆에 행님이 아내 행님이요. 이거 사면 얼마 간다 해갖고요. 샀는데 사는 즉시 그냥 떨어지는데요. 손절하라 물어보면 연락 안 되고 연락 두절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건 갑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HPSP 이런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 상장 페이지가 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종목이 이상하대 돈이 4,000원, 5,000원 하던 게 10원, 20원 그 다음에 없던데요.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주식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하지만 마십시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럼 그 실패하지 않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이미 깡통을 찼고요. 그리고 주식을 떠났습니다. 주식을 떠난 사람들이 만약에 10,000명 중에 9,000명이 주식을 떠났다면 그 9,000명이 성공을 해서 떠났을까요? 실패해서 떠났을까요? 어떨까요? 실패를 해서 떠났겠죠. 오히려 남아있는 1,000명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은 이 주식시장이 이제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두렵고 더 이상 여기다 담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50% 이상은 성공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50%가 아니라 70% 이상 성공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그런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 더. 가난할수록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말고 앉아 계세요. 다 부자신 거죠? 믿습니다. 다 부자이신 거라고. 가난할수록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빠가 사업이 망하거나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빠가 명퇴를 하면 가장 먼저 정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험. 그다음에 아이들 학원비.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는 먹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못 먹고, 아니 먹을 건 다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험 먼저 해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당했을 때 보험 들은 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 아빠 그만둘 때 다 그냥 해지했지. 보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보험 불 돈이 어딨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가난한 투자자에게는 우량주 위주의,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난한 투자자일수록 우량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투자자, 제가 가난하다라고 빗대긴 했는데 투자 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량주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주, 테마주,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스윙 매매. 스윙도 뭐 일주일 이렇게 못 들고 가요. 하루 이틀 사고 나서 또 바꾸고 그럼 바꾸고 나서 판들고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절대 가난한 투자자일수록 우량주를 사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우량주를 포트에 채워서 우량주가 쭉 올라가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적은 자금으로 단기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가끔 질문하는 가장 또 많은 질문 중에 1, 2, 3를 뽑는다면 하나가 저는 자금이 많지 않아요. 소액 갖고 한다면 대표님 단타만 따라 해야 되나요? 라고 매매를 하시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죠. 사실 FM대로라면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더 우량주. 예를 들면 정말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걸로도 수익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사서 묻어놓고 그 돈으로 배당금이 나온다든가 하다못해 내가 7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이 됐다면 100만 원 수익 난 것만큼만 원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갖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작은 돈을 갖고 단기 매매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조급하게 되고 내 살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매매는 잦아지고 결국은 뭐다? 증권사만 배부르게 하는 거고 연말에 선물 세트 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한 텃밭을 가꾸어서 주식 농부가 되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텃밭을 가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인 주식 농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어떤 칼럼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내 자녀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학원비가 들어간다면 그 50만 원 대신에 5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놨다면 지금 아마 그 부의 가치가 몇억 원대에 이를 거면서 배당이 나오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를 학원에 보내고
학원 대신 그러는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는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댓글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견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쟁이로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내 자녀의 학원비를 보내고 하는 건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미래의 투자는 사실 주식이 갖고 있는 가능성보다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내 자식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무한 가능. 그래서 사실 그 개념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고 주식 전문가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사두십시오 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맞았다 틀렸다는 아닙니다. 다름일 뿐이지. 그건 아이한테는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투자자, 자금이 적을수록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요. 우량주의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배당이 나오게 하십시오. 수익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요. 그 수익이 나면 그게 100이든 200이든 500이든 간에 그 돈으로 단기 매매나 스윙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가난한 투자자, 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은 분명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한 30, 40대이신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아직 앞으로 비전이 많고 직장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었죠. 2차 전지 관련주 지금부터 제가 지금 2차 전지가 아주 바닥을 찍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서 방송에서 대놓고 지금 2차 전지를 없다 생각하고 한 달에 월급 넣듯이 적금 넣듯이 한 주씩 두 주씩 LNF, 코스모신스 이런 종목들 그냥 사서 하나씩 두 개씩 자신 있게 모아두라고 하시는 거 나중에 이제 정말 올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됐을 때 2차 전지가 안 가고 바닥을 치면 저는 한국 경제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네. 아닙니다. 실적입니다. 바로 실적. LNF로 2019년도에 제가 19,000원에 얘기했을 때 2019년도엔 적자였지만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는 걸 보고 주식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어요. 아직은. 테마주들이 그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실적주. 아이들한테 투자하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요. 그 아이들 학원비를 빼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받는 세뱃돈 받아다가 엄마가 돈 불려줄게 이러고서는 싹 쓰고서는 엄마 내 돈 어디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났어, 손실 났어 이러지 마시고요. 돈 그런 거 아이들 이름으로 HTS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게 어쩌면 진정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를 사서 모으시라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필수예요. 그래야 이 돈이 노후의 내 삶을 나의 스타벅스 커피값, 나의 관리비, 나의 전기세, 나의 여행비, 나의 골프, 라운딩 비용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되냐라고 할 수 있죠. 실천을 하세요. 이제 아직 우리 앞으로 주식할 날 너무 많잖아요. 가장 못하는 건 여러분이 실천을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인풋, 아웃풋 얘기들을 하는데 받아들인 게 있으면 배출을 해야죠. 그래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는 거죠. 듣기만 하고 맨날 그렇지. 그런데 그게 선생님하고 들을 때는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실천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잘하고 머리를 좋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들여도 10가지를 실천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를 듣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 사업 계획서를 세우자. 요거 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량주를 사야지 3천 중에 예를 들어 내가 한 5개의 포트로 나눠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는 우리 감수 선생님이 싫다 그랬으니까 나도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또는 로봇,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K-뷰티
또는 K푸드 이런 종목들. 사실 개인적으로 K푸드나 K뷰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긴 그림으로 1년, 2년 사이클을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K뷰티, 의료,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렇게 우리 얼굴과 관련된 성형 이런 쪽은 조금 더 길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5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은 중장기 투자, 나머지 2천 중에서 한 1,000만 원, 1,500 정도는 단기 매매 플러스 종가 매수라든지 우리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수익이 난 금액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계좌로 옮기라 그랬어요. 그럼 그 계좌로 옮겨서는 뭘 하느냐? 이 강에서 뭘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계좌를 노후 연금처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만간 제가 요 특별 강의를 한 번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중장기 우량주를 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중장기 우량주 쪽보다는 요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게 나중에 노후에 자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계획서를 세우라는 얘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의 투자 적기, 배시세가 나는 종목. 여러분들 집을 살 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렸을 때 집을 사고 집을 파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집을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을 팔았으면 바로 사라. 그거는 이제 집이 두 채, 세 채 있을 때 우리들 얘기고,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고, 그리고 우리 같이 집 하나 갖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전세 갔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또 사야지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주식시장도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사야 할 대시세 적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때를 찾아서 언제 매수할 것인가. 주식을 우리가 1년 240일 매일 5일 죽어라고 앉아서 매매를 합니다. 예, 여름이면 에어컨 켜놔, 겨울이면 난방기 틀어, 짜장면 시켜서 모니터 앞에 앉아 이러고 하는데 그만큼, 그 노동만큼 여러분이 만족스럽냐. 아마 만족스러우신 분들만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를 찾아서 분명히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월봉을 한번 보면요. 월봉의 코스피 월봉이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가는데 그 사이클의 주기가 2, 3년입니다. 그 2, 3년의 사이클 주기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세요?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이클. 왜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K푸드가 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뷰티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출입 지수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올라갑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출입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대한민국에 돈을 담궈야 되는 시점. 수출입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자금을 빼야 되는 시점.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는 뭘 하느냐? 자금 다 거의 빼시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나 정말 다시 바닥을 예를 들어 내가 1억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입 지수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해서 한 5억까지 불렸다. 그러면 5억에서 만약에 수입 지수가 꺾인다. 이럴 때는 거기서 자금을 거의 다 빼세요. 제가 작년에 2차 전지가 4월 달, 5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저희 회원 중에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계시는데 3월 달에 10억이었던 분이 4월 달에 20억이 됐어요. 계좌 거기 올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20억이 됐는데 꼬매죠. 1개월 뒤 안 됐는데 계좌가 10억에서 20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때 제가 회원님한테 자 이거 20억 찍었을 때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비중 좀 확 줄이고 자금 좀 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빼시라고. 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요. 무엇을 살 것인가, 언제 매도할 것인가 속 시원히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라가 알려줍니다. 그때를 찾아서 언제 나라가 알려줍니다. 언제?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 2022년 바로 5회의 증안 펀드가 있었어요. 저점 대비 40에서 50%가 급락을 하면서 빈집털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1년에 12달 240일 목매지 말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요. 1년 240일을 주식시장에 목을 매면서 일희일비하시면서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바로 이걸 본다면 나라가
5회의 증안펀드. 자, 보세요. 증안기금 1990년도 코스피 연중 고점 대비 저점 등락률 43.81%, 규모 4조 8,500억, 조정 이후 주식 과잉 공급, 경기 둔화, 투자자 레버리지 투자. 증안펀드 2003년 코스피 연중 끔찍하지 않아요? 연중 고점 대비 45.49% 급락.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45.49, 규모 4천억, 신용카드 대출 아시죠? 카드 대란,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증안펀드 2008년 57.22% 마이너스 5,015억, 리먼 브로더스발. 기억나시죠? 글로벌 위기. 증안펀드 2020년 36.79, 10조 7,600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증안펀드 2022년 39.93, 10조 7,600억 원, 2020년 조성, 글로벌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때 공포에 떨면서 손절을 할까 매도를 할 생각을 하시죠. 경제가 이러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그냥 돈 다지 뭘 사도 수익이에요. 길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주식이 하락할 때 절대 문제는 그거지. 아휴, 그전까지 주식을 안 하고 있었고 현금이 있어서 저렇게 급락했을 때 자신 있게 베팅을 딱 하면 좋은데 그전까지 열나사고 팍 포화 상태에 있던 주식이 엄청 빠져서 무서워 죽겠고 새팔에 질렸는데 그때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물타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고 어떡할 이게 문제인 거죠? 알죠, 너무. 그런데 방법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계좌에다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억을 사서 예를 들어 10억을 사서 그렇게 시장이 공포에 떨어서 손절도 못했고 밀렸다. 그럴 때 제가 말이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닌데 저도 다 겪어봤어요. 10억 들어갔던 게 4억, 3억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1, 2억이 있다. 이거 여기다 물타기 해봐야 말짱 꽝이다. 이러면 이 돈 가지고 다른 계좌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오르는 것만큼 여기서 수익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그거 수익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거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 생각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만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사이클, 수출과 반도체가 결정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투자 적기는 바로 코스피와 반도체가 알려줍니다. 수출입 지수. 코스피 사이클은 수출과 반도체가 결정합니다. 반도체가 2년 사이클과 90% 일치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차트, 오늘 숙제 두 번째 집에 가셔서 월봉의 업종 차트를 보시고 과연 몇 년 사이클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략, 물론 이제 박스권일 때가 있었어요. 가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박스권 안에서 따라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수출 금액 지수. 양선으로 전환되는 자리.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 6월까지 이 노란 기둥이 밑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음선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2023년 9월부터 10월부터 11월 수출액 금액 지수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저 때가 대한민국에 돈을 넣어야 할 때인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언제부터 올랐느냐? 2023년 1월 2일, 1월 달, 그리고 2022년 연말부터 SK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감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이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이클이 2021년도 8월 고점을 찍고 22년 쭉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요 내려오는 타이밍이 우리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저 자리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수출 금액 지수와 수출 물량 지수예요. 파란 선과 빨간 선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올라온 자리가 바로 2023년 가을부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3년부터 가을부터 투자를 했느냐? 아니죠. 주식을 알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쉼없이 늘상 HTS를 보시면서 동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안 볼 때는 좀 안 봐야 됩니다. 간혹 요즘 제가 저희 방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분들 보시면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여행 중이에요, 대표님. 여행 중에도 오늘 광무로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저 골프 라운딩 여행 갔다 올게요. 1박 2일 이러시는 분. 물론 업무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시는 분들도 업무 보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꽉 매여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이니까. 직업이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장을 지켜야 되니까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여유 있게 매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하이닉스가 2012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 2012년 저 동그라미 친 자리에 제가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저 월봉 자리에 추세돌이 추세몰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반도체에 월봉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세몰이 추세돌이를 탁 넣어보니까요. 진짜 추세가 딱 전환될 때 동그라미 친 자리들마다 추세몰이 추세돌이가 떴는데 저 자리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급등세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얘는 삼성전자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저 사이클이 뭐예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보시면 2011년 그다음에 쭉 지나가서 15년, 16년 저점을 찍죠.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출의 업황이 최고일 때 2018년, 19년 고점 찍고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2020년 밑으로 틀었다가 가장 최고치인 21년도에 급등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경기에 부진들 그리고 재고 감산이 없었을 때 하락하다가 다시 23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나 SK 하이닉스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아직 투자할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들은 아직은 개선이 될 거고 시장도 움직인다. 자, 제가 사실 방송에서 ETF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사실 ETF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주식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도 사실 주식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ETF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ETF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ETF 종목 고르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매수해야 될 ETF 선별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주식과 같이 현물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반드시 ETF 투자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강의를 나중에 할 텐데요. 코덱스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월봉이에요. 내가 종목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좋은 얘기 언제부터 작년부터 있었었죠. 그런데 한미반도체를 고를 자신이 없고 엔비디아를 고를 자신이 없고 SK 하이닉스를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다 있는 걸 사면 되잖아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들어가 있는 걸 사면 되잖아요. 종합선물 세트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잘 못해요. 얘를 보시면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제일 어려운 거죠. 매도 언제 하느냐? 방송에서 만약에 D램 현물 가격이 지금은 요즘 오른다는 얘기 나오죠.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별을 할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반도체를 쳐다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유자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수출입 지수가 음전으로 된다.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 수출입 지수가 이렇게 위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렇게 올라가던 게 분명히 저는 이 고점, 2021년 고점까지도 34% 이상까지도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 업황은 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의 먹거리는 사실 반도체 사이클 2, 3년 주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AI 먹거리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시장이 10년 동안 간다는 얘기고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급등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뭔 소리야. 작년에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시장 급등했어요? 아니죠. 반도체 업황 사이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실적이 막 늘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파장 효과가 어디로 넘어가죠? 중소형주들, 소부장들로 퍼지게 되죠. 아직까지 중소형 소부장들은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같이 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밑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도 받고 있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포화 상태가 돼서 실적이 고점을 찍고
이제 그러면서 작은 종목들 거기에 부각되는 AI 섹터들, 전선, 전력 뭐 등등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차후에도 지금 걔네들이 주가가 상승해 봐야 시가총액 3천억, 4천억짜리 매수해서 1000% 이상 수익이 가도 3조 4천억 4주밖에 안 돼요. 그럼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단은 대장들이 고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D램 가격들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한국 수출입 지수가 음전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일 쉬운 뉴스일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6개월 이상 매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나거들랑 한 번에 쭉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세력들도 그렇게 매도하지 않거든요. 서서히 여러분들께 매도의 타이밍을 줄 겁니다. 그럴 때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도체가 끝일까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적어도 여름은 지나야 되고 시작했던 게 수출입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된 게 2023년 가을부터예요. 그러면 23년 가을이 돼야 1년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시작한 건 1월 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24년 1월 지났죠? 25년 1월. 이 정도가 지나야 서서히 아마도 25년 상반기쯤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최고조를 찍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마 반도체는 매도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크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가을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대선하고 나서 주가 25년부터는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도의 타이밍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를 그럼 매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다, 수익은 언제나 옳다. 너무 힘들면 파세요. 한미반도체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국고초에서 종목 상담하다 보니까 16만 얼마에 매수하셨대, 30%를. 아니 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16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대 다 사갖고 타냐고요. 불과 우리가 며칠 전에 들어간 종매 가격도 그 눌림목이 14만 원 밑인데 안타깝죠. 그 차트를 보실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반도체를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그렇다,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 내가 뭐 이만큼 먹고 밥을 갖다가 막 때려 부페로 차려줬어요. 딱 한 숟가락 뜨고 난 다음에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왜 더 먹어? 난 배불러. 더 먹어. 배부르다고. 그럼 쌈밖에 안 돼. 배부르다는데 뭘 먹었잖아요. 그럼 돼요. 누구 탓할 거 없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 돌아서고 나니까 배가 또 고파. 남들 보니까 엄청 맛있게 먹고 있네. 와, 먹다가 막 밥 안에서 막 진주도 나고 보석도 나서 나도 먹고 있을 거야. 막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남이 계속 수익이 나면 배가 아픈 거죠. 배 아파하지 마세요. 팔았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사이클은 ing 중이다. 1년이 취한됐다. 자, 여기서 그렇다, 수익은 언제나 옳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사이클은 ing다. 1년이 채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미 다 부자야. 부자야. 부자예요. 자, 그다음에 현재 메가 트렌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바로 이 AI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그 이상의 생활 패턴이 전환될 겁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전선, 구리, 냉각 시스템, HBM, 온 디바이스 AI, CXL, 유리기판, ESS, SMR, 그 뒤에도 또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시면서 긴 중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에서 또 못다한 얘기들, 그다음에 또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네이버 검색창에 가문숙의 전성기 이렇게만 딱 치시면 아마 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들 하시고요. 2강부터는 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 대표님 역시 믿고 보는 전문가입니다. 오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못 가졌다는 게 자존감.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존감을 못 가졌었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더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제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더 인상 깊게 나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식에 대한 멘탈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석 대표님 화이팅!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매매를 시작했던 게 전업투자자 사무실에서 초단타부터였습니다. 스캘퍼였어요. HTS를 하루 종일 앉아서 저 혼자 작은 방에 앉아서요. 계속 HTS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음봉도 모르고 양봉도 모르고 이 정도로 주식이 문외한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차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고 분명히 간다고 하는 종목들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살 것인가를 한번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꼽아봤습니다.